여러분 2차 전지 샀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샀고요. 더 내려갔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계좌가 녹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네, 화면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 계좌도 지금 마이너스 꽤 나 있죠? 하지만 이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매수는 새로운 종목의 매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금양을 8주 샀습니다. 8대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지만 박순혁 작가님과 우공이산을 하면서 파나소닉의 쇠퇴, 그래서 이 글로벌 빅5 가운데 파나소닉이 탈락하고 금양이 그 자리를 차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제가 8주를 매수를 했고요. 요건 한 30만 원 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금양에게 준 겁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금양에게 줬고 난 이게 없어도 된다 라는 마음으로 사면서 이 금양이 부산에 있는 기장 공장 무사히 준공 다 해서 잘 가동이 돼서 주문받은 물량들 잘 또 출고를 해서 이렇게 모든 이런 과정들이 선순환을 타게 되는 그 시기까지, 지금은 돈도 좀 부족하고 공장 열심히 짓고 계시고 중간에 약간 자금이 막힐 뻔 말 뻔 하면서 유상증자도 하고 또 류광지 회장님 사제 출연도 하고, 그 출연한 사제가 지분이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도 또 요즘 이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제가 함께하기 위해서 금양에 약 2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저를 조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땅을 파보세요. 금양 8주 안 나옵니다. 여기서 좀 더 살 수도 있고요. 자, 모든 8대 종목은 제가 6개월 동안 걸쳐서 매수를 해서 6주가 확보가 됐고요. 이렇게 8대 종목 6주 그리고 금양 8주 해서 총 매입 금액은 1,02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수한 자금이 이제 1,000만 원이 드디어 넘어서게 된 거죠. 집을 걸어라, 그게 투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도 투자입니다. 저는 당당하고요. 여기서 한 6개월, 1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지켜보면서 할 생각이에요. 제가 월요일에 주식을 샀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마 어제 화요일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때문에 많이들 뒤숭숭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우공이산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채널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우려, 실망, 착잡함, 실질적인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정말 이런 자괴감들, 진짜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이런 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는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고 그리고 좀 많이 혼란스러웠고 정말 궁금했던 건 왜 6시간 만에 끝낼 비상계엄이라는 걸 하셨을까? 도대체 왜? 6시간 만에 끝내서 계엄을 해제합니다 라고 발표한 이후에 또 윤 대통령도 많은 조롱을 받으셨죠. 서울의 봄 이렇게 패러디하는 것도 있었고 술 먹다가 그런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시켰다, 안 시켰다, 그냥 알아서 했다, 또 12월 3일 밤 10시 23분 그때 비상계엄 발표할 때가 한자로 봤을 때 이렇게 한자로 써서 이렇게 합치면 왕왕왕이다. 그걸 노리고 한결같이 예전에 선거 기간 때 손바닥에 왕 쓰셨던 거 가지고 또 조롱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뉴스의 헤드라인보다는 그 이슈 자체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계엄이 선언되자마자 제 블로그에도 썼었고요. 계속 이걸 다시 좀 읽어보면서 여러 단서들을 좀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보험 지원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중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글이었는데 정말 막 한밤중에 갑자기 막 이게 선포가 되고 막 민주당 당원 측에서는 바로 국회로 와야 된다. 지금 40년 전에 무슨 땡 끌고 왔던 비상계엄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한밤중에 이 비상계엄을 듣고 안 그래도 좀 놀랐는데 이제 민주당 당원 측에서는 빨리 국회로 와달라. 지금 우리 국민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국회가 무너지려고 한다. 예전에 40년 전에 땡크 몰고 왔던 진짜 그런 계엄이 지금 현실화됐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 이후로도 지금 이 계엄에 대한 좀 공포적인 분위기, 또 우려 섞인 이야기들 위주로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죠. 근데 우려되는 내용은 충분히 맞습니다만 대통령의 이 계엄의 의도는 이 선언문에서도 읽어볼 수 있듯이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입법과 사법과 행정 그리고 예산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고 탄핵하는 그런 반국가 세력, 우리나라 국정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그 무리들을 향한 것이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 같은 대통령, 국민을 향해서 드디어 총구를 겨누는구나 라는 식으로 프레임이 잡혀서 욕하시고 심지어 보수 쪽이셨던 분들, 여당이셨던 분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정치 평론가 이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 비상계엄 선언 전문 자체를 읽지 않고 그런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경제방송에서도 정말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사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안타까웠던 건 이 비상계엄 이럴 거면 왜 했어?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걸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언론에 있다는 사람이, 진행한다는 사람이, 또 경제를 얘기한다는 사람이 전혀 그런 인식 없이 방송을 하는구나. 제가 방송하기 전에 후배들한테 단체 카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 뭐든지 정말 잘 읽고 뭐가 본질인지 잘 파악하고 조심조심 멘트를 해야 되는 날이라고 제가 후배들한테 단체 카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그날 그런 이제 조롱 같은 그런 조롱으로 비춰지는 얼굴로, 어이없다는 얼굴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때 좀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제 나름대로는 나왔습니다. 이 전문을 제대로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고 나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판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승부수였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답답했던 것들이 많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마비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눈치채실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나왔었는데 예산마저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그 예산의 증감액을 봤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정말 거의 다 증액이 없게끔 다 삭감해버리고 증액분을 없애버리고 없던 부분, 그러니까 원전은 삭감되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랑 화폐는 7,700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은 일단 화면에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내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뭐 금투세나 여러 세금 이슈들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이게 국정마비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득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일단은 더 많은 국민들과 또 해외 시각들이 우리나라에 모였고 그리고 국민 내부에서도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조금씩 더 관심을 갖게 되셨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민주당 측에서 마비시켰던 또 하나의 그 영역은 바로 국정원의 간첩에 대한 수사였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미국에서도 사실 선거 내부적인 이슈로 뭐 부정선거라든지
또 민주당과 어떤 공화당, 거기서도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적화된, 공산화된 그런 정책에 대한 찬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고, 일예로 예전에 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펜스 부통령의 연설, 신냉전 시대에 대한 연설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거 이슈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미국을 더 위대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보수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진보가 작용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반드시 지금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을 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또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되시면 제가 읽어드렸던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양쪽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고 또 우리의 득과 실은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웠나요? 사실 이 이슈로 좀 저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뭐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너무 이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생각들, 여론들을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자, 이제는 나와 있는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업하고 계시는 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떠들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도 오늘 손님 별로 없어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합정동에서 제일 맛있는 수제버거랍니다. 주변에 어떤 분이 여기를 알려주셔가지고, 옛날에 저희 회사 옛날 사옥 있는데 근처인데 추억 돋더라고요. 여기 옛날에 커피숍 자리였는데 수제 햄버거 가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계좌도 높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한국 증시 투자한 사람들 다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극단으로 치달은 이후에는 결국에 뭔가 트리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트리거가 나와서 이렇게 과도한 저평가, 코스피 지수 자체도 낮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도 굉장히 낮지만 환율 때문에 지금 더 쌉니다. 외국인이 봤을 때 어느 순간 진짜 싸다 그러면서 확 들어올 거예요. 그때 최근에 2차 전지주들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늘면서 외국인 기관 사잖아요. 이제는 변화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 참으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인내를 해주시면 2차 전지주 좋은 수익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힘든데 서로 막 조롱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우리 국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 기업들 잘 되라고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배터리주가 미친 듯이 오를 때까지 계속 배터리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배터리주의 운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빛나는 미래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믿고 있는 신념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미칠 듯한 폭등 시기에 여러분, 우리 배터리주 함께 웃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여러분, 안녕. 전 떨어질 때마다 또 살 거예요. 같이 사요.